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3일 오후 1시입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후가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조사로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일단락되는 쪽으로 길이 생겨야 하는데 그런 길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검찰 안에서 검찰총장은 왜 제때 보고하지 않았느냐, 왜 검찰청사에서 조사하지 않았느냐, 그 불만이 많고 수사를 담당했던 실무자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기자들 앞에서 아주 비장한 이야기를 하니까 거취 관계를 또 언급을 하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행동을 카피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정치적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 부인이 아니고 현직 대통령 부인을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고에서 서로 이견이 있었다든지 조사 장소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검찰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느냐. 특히 검찰총장이 너무 사소한데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명품백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뚜렷하게 범법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니까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에 응한 것인데, 그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온 나라가 언론과 정치권과 검찰이 떠들면은 이거는 사소한데 목숨 거는 치사한 어떤 정치 행태로 악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나라나 어떤 조직 또는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두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데에 집착하고 큰 것은 그냥 놓치버리고 해가지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아주 뒤집어진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나라가 엉망이 되고 그 사람도 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명품백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떠들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그만한 관심을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없이 이런 문제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따지는 데는 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률적 판단을 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검찰 수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놓으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측 또는 대통령실의 실수는 정치적 고려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정치적 고려. 그런 점에서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최보식의 언론 편집인이 쓴 글이 상당히 이게 어떤 개념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제2 윤석열의 탄생, 검찰총장이 법불악위, 대통령 권력 들이받다. 법불악위는 한자인데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쉽지 않아서 12시간 검찰 대면 조사를 받고서 오히려 상황을
100배 더 어렵게 만들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수장이 법불아귀라며 김 여사 조사의 문제점을 직격한 것이다. 제2 윤석열의 탄생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검찰청사에 출근하자마자 기다리던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해온 말을 다 터뜨렸다. 이원석 총장은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10시간쯤 지나서 사후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자신을 대놓고 허수아비 총장으로 만들었으니 누군들 참겠나. 법 앞에는 예외 특혜 성역이 없다.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내가 검찰총장 취임 때 했던 국민과 약속을 못 지켰다. 헌법에 있는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라고 이원석 총장이 아주 준비된 멘트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거치 표명을 할 거라는 말이 있는데 에 대해서 총장은 2022년 5월 검찰총장 대리로 시작해 2년 넘게 검찰총장직에 있었다. 이 자리에 무슨 미련과 여한이 남아 있겠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내 거취에 판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놀라운 소식은 하루 만에 김 여사 조사는 특혜 조사이어서 검찰총장이 들고 일어났다로 바뀌었다. 라고 최보식 기자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후자가 계속 쟁점이 될 것이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남편이 힘센 자리의 대통령인데 부인이 검찰에 불려가 대면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검찰 보수 출신 대통령이나 당사자인 김 여사 둘 다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 여사는 검찰 대면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렸기 때문이다. 파출소를 피하다가 경찰서를 만나기 직전이다. 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려는 상황에서 빨리 검찰 조사를 매듭지어 특검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등 여러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 실제로 김 여사의 혐의는 도덕적으로 흠결은 될지 모르나 특검 대상으로는 부족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의 일이었고 명품백 수수는 현행법으로만 보면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 여사가 검찰 대면 조사에 응한 것은 이런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소환 조사를 좀 더 완벽하게 정치적으로 연출했어야 했다. 대통령 부인이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인데 왜 이를 가장 아마추어처럼 몰고 갔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를 요구한 쪽은 대통령실이다. 설령 검찰 쪽에서 먼저 영부인 신분이니 경호성 문제를 들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제안했어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참모가 있다면 김 여사가 검찰청사 호트라인에 설 것을 권해야 했다. 그게 김 여사 자진 출두의 정치적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 앞에서 김 여사가 화장을 덜한 모습으로 제가 어리석고 부족해 국민에게 너무 큰 심려를 끼쳤다. 더 일찍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겁이 나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 정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검찰 조사에서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이는 제스처를 연출했다면 여론이 어땠을까? 지금은 조사받을 거 다 받고 나서 특혜 조사, 짜고 치는 고스톱, 검찰총장 경로, 검찰총장 중대 결심이라는 키워드로 국민에게 전달된다. 이러면은 검찰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낸들 국민이 오케이 하겠는가? 마치 일부러 악수만 두른 것 같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권을 들이받아 컸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2의 윤석열이 나와 정권의 반기를 들 게 틀림없다. 김건희 특검법도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썼지만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무능에 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은 김건희 명품백 사건은 그 사안보다도 정치적 해석과 언론의 보도가 지나칩니다. 거기에 검찰이 보조를 맞추다가 보니까
이렇게 검찰도 이제 허우적거리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누가 이긴 사람, 진 사람 없습니다. 다 지는 겁니다.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는 선곡을 잘해야 되고,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주제를 잘 잡아야 합니다. 명품백 사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주제로 삼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매일 출근할 때 미동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바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큰 사람이 되자. 기자 생활 한 반세기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한국에는 큰 사람이 참 부족합니다. 똑똑한 사람, 재주 많은 사람, 끈질긴 사람, 착한 사람은 많은데 큰 사람이 적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너그러운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또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균형 감각과 관용이 있어야 사람이 크게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